안녕하세요. 투머치 팍입니다. 11월 15일 월요일 기준으로 오늘의 시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애플도 메타버스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섹터 모든 리포트들을 준비해 보았으니까요. 그 중에서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으로 엮이고 있는 LG 이노텍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증시 반등하면서 금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증시에 훈풍이 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마리화나 관련 테마라든지 반도체 재료 부품, 반도체 대표주와 장비까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 시밀러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관련주들, 또 코로나19가 아직도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수산 관련 쪽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 쪽의 테마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투머치팍이 가장 주목해본 이슈는 바로 LG 이노텍이 애플과 메타버스에 올라탄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는데요. 애플이 메타버스 기기를 내놓으면 LG 이노텍이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금일 뉴스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2일 애플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확장 현실 XR 헤드셋을 내년 하반기에 선보일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기존에 말씀드린 3차원 가상세계로서 XR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기술을 동시에 활용하는 확장현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LG이노텍이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상하고 있는 헤드셋 예상 이미지인데요. 내년 출시될 애플 메타버스 XR 헤드셋에 카메라 모듈이 10개에서 15개까지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애플 XR 기기에 핵심 부품을 공급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LG 이노텍이 바로 메타버스 시장 개화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기에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와 더불어서 고성능 카메라가 필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가상 스크린에서 사람 시선이 끊이지 않고 좌우로 흔들림 없이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해상도가 또한 높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응답 속도가 또 빠르고 기기는 가벼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기술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IT 업계 관계자 쪽에서 LG 이노텍이 오래전부터 애플에 부가가치가 높은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LG 이노텍이 메타버스 관련 쪽으로도 또다시 납품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매출의 구성을 보면 카메라 모듈을 포함한 광학 솔루션 사업이 73.6%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어 기판 소재가 13.5%, 전장 부품 쪽에서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메타로 회사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이나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메타버스 사업에 먼저 뛰어들었지만 애플이 합류할 때 비로소 현실이 될 것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스마트폰이 아이폰을 내놨을 때를 돌아보면 애플이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면서 애플이 더디더라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면서 성공의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메타버스 IT 기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는 예측하에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처럼 성장세가 매우 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메타버스 기기 시장 규모가 2030년 1천억 달러를 거쳐 2040년까지 5배 더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메타버스 관련 섹터의 모든 리포트들을 준비하였는데요. LG 이노텍 앞으로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기업으로 불러달라는 리포트가 최근에 나왔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3,357억 원으로 높아진 시장 컨센서스를 불구하고 넘어서는 호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광학 솔루션 매출이 87% 급증하면서 호실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부품 공급난으로 신형 아이폰 생산 차질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좋은 결과였다는 분석 되고 있고요. 광학 솔루션 경쟁사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물량과 판가 가동률 등에서 더욱 우호적인 환경이 되었고
고부가인 센서 시프트 카메라와 모듈 카메라 위주로 제품 믹스가 개선됐다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판 소재 쪽에서는 역시 반도체 기판의 호조가 돋보이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5G 안테나 기판 등 통신 기판의 수요 강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환경에서도 매출과 수익성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부분에 인상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하드웨어 선도적 행보에 주목하자는 큰 제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VR 헤드셋용 카메라와 모듈을 주도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내년에 중요한 고객 다변화가 성과가 수반될 것이라는 예측, 향후 AR 글라스 등 다양한 확장 현실 기기용으로 광학 솔루션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카메라는 올해 매출액 3,300억 원으로 업계 1위를 확고히 하고 있고요. 글로벌 전기차 고객사양 아다스 카메라 이외에도 모바일용 스캐너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3,357억 원 전분기보다 4,357억 원으로 상승될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상당히 더 호실적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기판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FC, BGA 시장 진출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폰 13 시리즈의 긍정적인 시장 수요와 함께 우호적인 공급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되고 있고요. 전장 부품 쪽에서는 반도체 수급난 이슈를 딛고 내년에 흑자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11월 15일 LG이노텍 25만 7천원, 15,000원 이상 상승하면서 6.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6조 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 소진율도 26%나 보유하는 모습, 좋은 환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세가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시세 조정 의혹까지 받고 있는 NC소프트인데요. 메타버스 끝판왕의 등장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에서는 103만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좋지 못한 실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전분기 대비 리니지 M 매출은 12% 상승했지만 리니지 2M 매출이 역기저효과로 27% 감소하면서 실적이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니지 W의 흥행과 앞으로 NFT 및 P2E 시스템이 결합된 신작 게임 출시에 따라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리니지 W는 11월 출시 이후 일주일간 일매출액 약 120억 원을 기록하면서 9일차 될 때는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 접속자 수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고 서버가 처음 108개에서 최근 130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2022년도 내년도부터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로 확장될 경우 매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서비스 초반 기존 게임과 카니발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은 4분기 대규모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가 이미 NFT와 P2E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연구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관련 시스템이 결합된 신작 게임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동사가 MMORPG 기획, 개발의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P2E 시스템이 결합될 경우 그 파급력이 103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메타버스 관련주로 설득력 있는 메타버스 접근법 첫발이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컴투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가 상향되면서 23만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131억 원, 영업이익은 129억 원을 기록하면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천공의 아레나의 프로모션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부진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에서 기대할 만한 것은 P2E 게임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될 것이라는 예측되고 있고요. 내년도 최고 기대작인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부터 이미 이 모델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분기 소프트 런칭에 이어서 2분기부터 순차 출시될 예정이고요. 글로벌 IP 영향력과 P2E 모델에 대한 글로벌 쏠림 현상을 감안하면 예전보다 높은 성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신작들도 P2E 모델이 적용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컴투버스라고 명칭된 메타버스 시스템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기존 메타버스들과는 다르게 높은 연령대를 타겟으로 한 메타버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첫 도입 단계를 버추얼 오피스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는 부분이 컴투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 내 화상 협업을 통해서 또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계획되고 있고요. 현재 12월에 프로토타입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 컴투스 그룹의 입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신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대감 반영 시점에 PER 21배를 적용하면서 목표 주가를 23만원까지 상향이 되고 있고요. 최근 거의 기존의 최고치에 도달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19만원만 터치한다면 23만원까지 가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또 최근에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게임빌인데요. 금일은 2%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 자체 영업 손익 적자가 악화되면서 연결 영업이익 또한 계속해서 악화되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관계 기업 투자 손익 중 상당 부분은 일회성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는 내용 확인되고 있고요. 자체 영업 실적도 부진했을 뿐만 아니라 연결 영업 실적까지 부진했지만 앞으로 실적보다는 자체적인 NFT 게임과 NFT 거래소 및 자회사 컴투스의 NFT 게임 메타버스 플랫폼 등 차세대 신사업에 막강한 잠재력을 지켜봐달라는 내용에 주목하자는 의견으로 목표 주가 18만 4천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고요. 게임빌이 앞으로 NFT 게임 개발 및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2022년도에 NFT 게임을 3종 이상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해달라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 1분기에는 자체 토큰 C2X 가칭인데요. C2X 토큰을 발행할 예정으로 자체 토큰과 동사 컴투스의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인 하이브를 결합하면서 독자적인 글로벌 NFT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내년도 1분기 K-팝 아이돌 중심의 NFT 기반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이라는 부분, 거래소의 시작은 K-팝 아이돌 관련 아이템으로 시작하지만 순차적으로 드라마와 영화, K 콘텐츠 및 게임까지 확장되면 계속해서 하이브와 통합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인원과 또 로그인 연동, 채널링 등을 협력해서 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고요. 구매한 NFT 자산들은 향후 메타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컴투스도 게임빌도 신작 모멘텀보다 더 큰 NFT, 메타버스 모멘텀, 멀티플의 DC 할인받을 이유 없다는 내용으로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아야 합당하다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메타버스와 NFT 쪽에 막강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프리미엄을 보자는 내용에서 18만 4천원까지 목표 주가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번째는 카카오 게임즈인데요. 라이온 하트의 연결 편입 효과와 NFT 메타버스 잠재력을 지켜보자는 내용으로 목표 주가는 12만 5천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 4,662억 원, 영업이익 427억 원으로 260%, 428%의 대호조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오딘 한국 매출이 3개월간 또 풀리 반영되면서 좋은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전 예상 매출도 뛰어넘으면서 오딘에 대한 로열티 수수료율이 생각보다 높았다는 분석이 되고 있고요. 오딘의 개발사 라이온 하트는 이미 21.58%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일 뿐만 아니라 30% 정도 지분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까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예상치 대비 미달은 실질적 미달이 아니라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고요. 라이온 하트 스튜디오의 연결 편입이 카카오 게임즈에는 상당 수준한 가치 상승 요인이 있다는 쪽으로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배주주 순이익 전망치가 2,185억 원에서 3,234억 원으로 48% 상향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NFT 및 메타버스 부분의 성장 잠재력을 반영해서 39%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5월 자회사 프렌즈 게임즈와 가상화폐 보라코인 발행사 웨이투빗을 또 합병하였는데요. 웨이투빗이 NFT 게임 개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라코인 ICO도 진행한 바 있고, 웨이투빗은 NFT 기반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또 개발 운영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수 개발 스튜디오를 통한 게임 IP 확보 및 게임별 나만의 캐릭터 제작과 또 카카오 엔터의 아이돌 라인업, 팬아트, VX의 골프 예약권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거래소를 통해 유통할 수 있다는 부분에 좋은 예측이 되고 있고요. 메타버스 서비스는 36.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넵튠이 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넵튠은 10월 13일 퍼피레드 지분을 44% 인수하였는데요. 퍼피레드는 메타버스 게임 퍼피레드 M을 개발 중이고, 그리고 맘모식스도 인수를 하면서 맘모식스는 메타커머스 갤럭시티 가상 쇼핑몰을 글로벌 론칭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K-팝 디지털 가상 아이돌 업체인 딥스튜디오와 펄스9 등에도 지분 투자를 단행하였는데요. 가상 아이돌은 카카오 공동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시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카카오 게임즈의 잠재력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롯데정보통신이 또 메타버스로 엮일 수 있다는 의견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아직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못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하였는데 오히려 롯데정보통신이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최근 중앙제어와 칼리버스를 인수하면서 미래 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 충전기 제조 판매 설치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중앙제어의 지분 71%를 인수하였고요. 양수 예정 일자는 내년 1월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실적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확인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7월 메타버스 기업인 비전 VR을 인수하고 사명을 최근 칼리버스로 변경하면서 이 회사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VR 콘텐츠 특허를 기반으로 한 현대차 VR 홍보 영상, 손나은 스타 데이트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였다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가 그룹사의 클라우드를 책임지면서 기술적 경쟁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향후 VR 커머스와 가상 오피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향후 관계사의 온오프라인 커머스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바 목표 주가를 5만원까지 롯데정보통신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상으로는 기존의 최고치를 가장 빨리 회복하려는 느낌이 나고 있는 이스트소프트인데요. 오래전 리포트에서는 메타버스 환경 하에 AI 서비스 성장성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쪽으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이제야 반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AI 플러스 랩과 자회사 줌인터넷의 부설 연구소를 중심으로 시각, 언어, 금융, 보안 등 4가지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확보된 기술을 기존 사업 및 신사업에 적용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리포트가 확인되었었습니다. 4월에 AI 아나운서가 나왔었고 10월에는 AI 강사까지 선보이고 있는데요. 버추얼 휴머는 단순히 온라인의 가상의 인물을 구현하는 것을 넘어서 인적, 물적 한계 극복은 물론 일관된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예측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 방송이나 강연을 넘어서 메타버스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동사의 버추얼 휴먼 서비스 등이 확장되면서 성장성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측되고 있고요. AI 기술 등을 활용한 안경 가상 피팅 서비스 앞으로 가시화될 것이라는 예측되고 있습니다. AI 안경 쇼핑이 제공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고요. 딥러닝 기반의 얼굴 인식 기술과 3D 렌더링 기술을 결합한 가상 피팅 서비스가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을 또 이끌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환경하에서 AI 기술 기반의 앞으로 성장성 가속화된다는 의견으로 이스트소프트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로 자이언트 스텝인데요. 금일 21.5% 올라가면서 1조 4천억 원대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고, VFX 및 XR 콘텐츠 제작 기업으로서 2016년도부터 VFX 기술력을 기반으로 리얼타임 엔진을 활용한 역량을 고도화 중에 있다는 의견 확인되고 있고요.
작년도 39억 원에서 2023년 292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연평균 95% 이상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리얼타임 콘텐츠 매출은 하이브리드 리얼타임 렌더링 솔루션과 버추얼 프로덕션, 버추얼 캐릭터 제작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3개의 버추얼 스튜디오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6월 구축 완료 이후에 높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버추얼 캐릭터 관련 사업에서는 SM 엔터, 에스파 가상 캐릭터가 있죠. 스마일게이트, 디지털 아이돌, 한유아 외에도 다른 파트너사들과 진행 중인 버추얼 휴먼들이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릴리즈할 예정이라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특히 기존 VFX 툴로 제작한 버추얼 휴먼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랙티브가 가능한 콘텐츠로 알려지고 있고, 이는 시장 내 다른 버추얼 캐릭터들과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1일 동사는 7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였는데요.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는 대로 무상증자도 진행될 예정이라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배정 기준일은 12월 20일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여러 신규 전략적 투자자가 구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확보하면서 근본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콘텐츠 제작 관련 쪽에서 계속해서 경쟁 기업들 대비 상대적으로 먼저 실적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추얼 휴먼 매니지먼트 사업과 풀 3D 메타버스 온라인 서비스, XR 콘텐츠 산업이 개화 단계에 있는 만큼 파트너사들과 각종 협력 관계를 더욱더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가장 주가가 높게 상승하고 있는 덱스터, 금일 12% 상승하면서 벌써 36,300원, 시가총액 1조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광고 콘텐츠 회사 인수에 따라서 4분기 이후 실적 성장과 안정성이 매우 높아졌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제작 부진 영향이 발생하였었지만 내년도부터는 실적 개선이 발생되면서 올 4분기 이후의 성장 추세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부분을 전략 강화하기 위해서 협업 관계를 구축한 크레마월드 YDN 인수를 3분기에 완료하였고요. 쇼폼 커머셜 콘텐츠 제작과 메타버스에 기반한 실감형 영상 공동개발 투자 등 기존의 덱스터가 보유하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 역량과 VFX 기술을 접합되면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완공 예정인 버추얼 스튜디오와의 협업을 통해서 해외 로케이션을 국내 대체하는 등 롱폼에서 숏폼으로 제작 다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광고 경기 호조와 단가는 물론 중장기적인 비즈니스 강화를 전망한다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넷플릭스와 포스트 프로덕션 장기 계약 등 영화 제작 및 VFX 본업에 대한 강화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부분에 좋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영상 및 음향 보정 기술력을 입증받은 것으로 중장기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동부분에 대한 시설 투자가 동반된 것이 특징이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넷플릭스 포스트 프로덕션이 인정한 덱스터가 이 분야에서 강한 파급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영화 사업 부분의 실적 변동성은 흥행 산업의 특징으로 구조적 해결이 쉽지 않지만 앞으로 VFX 부분 역시 전방 산업인 콘텐츠 제작 분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추후에 콘텐츠 관련 쪽에 많은 성장이 나타나게 되면 내년도 이후에 보다 더 실적 가시성이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한다는 의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상한가에 도달하고 있는 디어유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상장한 지 4번째 날밖에 되지 않았네요. 올해는 턴어라운드의 해가 될 것이라는 새로운 팬더스트리 생태계가 펼쳐진다는 디어유라는 종목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SM 엔터테인먼트 자회사로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반기 가파른 실적 상승세에 이어서 금년도 매출액은 402억 원, 영업이익 154억 원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어 있고요. 내년도 매출액 678억 원, 영업이익 280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기조가 유지될 전망으로 좋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반기 기준 실적 턴어라운드를 견인한 부분은 버블의 구독자 수 증가 및 견조한 구독 유지일 때문이었는데요.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맞은 K-팝의 재전성기와 함께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팬더스트리의 지속적 성장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최대 주주와 2대 주주인 SM과 JYP 엔터테인먼트를 통한 강력한 IP를 독점함으로써 대규모 글로벌 팬덤을 하나의 플랫폼에 모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된다는 의견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디어유는 향후의 성장 여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티스트 확대에 있는 만큼 동사 또한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아티스트 추가 영입까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K-팝 스타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배우, 스포츠 스타 해외 아티스트까지 눈길을 돌리겠다는 전략적인 IP를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 빠르면 올해 4분기 여행력 있는 해외 아티스트들의 영입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고퀄리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턴어라운드로 잡으며 우상향하는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경제 모델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명 한계성도 존재한다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팬커머스 비즈니스를 확장하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티스트의 손글씨 및 이모티콘 등을 상품화함에 따라서 내년도 1분기 내에는 마이홈을 오픈하면서 사용자들이 자신만의 가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메타버스 접목이 이루어지면 향후에는 이용자들이 버블 월드라는 가상세계 안에서 생산 및 판매 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버블 월드 오픈과 NFT 도입을 통한 실물 경제와 가상 생태계를 연동시킬 예정으로 가시적인 퍼포먼스가 나타난다면 새로운 생태계를 선도하는 종합 엔터 플랫폼으로 디어유가 도약할 수 있다는 좋은 예측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가 73,000원이었는데 벌써 넘어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또 메타버스 관련 섹터로 주목받았던 선익 시스템인데요. VR, AR 시장 확대로 계속해서 수혜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 8.1% 올라가면서 선익 시스템도 또한 역시 메타버스 섹터에 엮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 산업통상자원부 조간 소부장 으뜸기업에 선정되기도 하였고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국제과제에 선정이 되면서 좋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OLED 소재 증착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선익 시스템이 또 VR, AR 시장과 동반 성장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지오 엘리먼트가 코스닥 입성 첫날 급락한 이후에 다시 이틀 연속 상한가로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확인되고 있고요. 전자부품 제조업체로서 세계 최초로 삽입 연속식 초음파 레벨 센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300mm 반도체용 알루미늄, 구리, 티타늄 스퍼터링 타겟을 양산하기도 하였고요. 지난해 매출액 131억 원, 영업이익 28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 단기 순이익은 24억 5,700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161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었는데요. 시초가는 공모가 2만 원에 결정이 되었었지만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NFT 기반의 명품 중고거래 사이트를 오픈하였다는 소식으로 네오리진이라는 기업이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DMT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도달했다가 5.39% 올라가는 상태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웹스라든지 한국특강, 오성첨단 소재, 최근엔 또 레키로나 쪽으로 셀트리온이 금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제주 반도체라든지 휴마시스 쪽에서 바이오 종목도 회복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일은 내년도에 5G에 대한 장비 투자 등 다양한 모멘텀을 보면서 5G 관련 종목까지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바이오 종목들이 살아나는 모습 모처럼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PSK라든지 GST와 같은 반도체 제조 장비 쪽에서 아주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회복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금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MK전자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PSK가 금일 5.42%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최고치를 향해 진출하고 있고요. GST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캐펙스 다운 사이클에도 불구하고
해외 거래선을 다변화하면서 해외 쪽의 실적이 견조하다는 의견 나왔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129억 원으로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고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이 금일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GST와 PSK를 중심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B 하이텍 역시 반도체 공급 부족에 가장 큰 또 수혜주로 주문량이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동국제강이 금일 3분기 영업이익 2,985억 원으로 전년비 248%나 증가했다는 소식 확인되고 있고요. 코오롱그룹도 3분기 영업이익 918억 원으로 전년비 65.1%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가계부채가 GDP 대비 최대로 증가하고 있다는 속도가 이르는 좋지 못한 뉴스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3분기 실적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보금자리론 신청이 종료되면서 대출 신청 시점이 이제 사실상 종료했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고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면서 제대로 된 노후 대책이 부족해서 노인 빈곤 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는 뉴스 의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떠한 종목을 투자해봐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팍과 함께 금일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페이스북에 이어서 이제 애플까지 움직이는 메타버스에 손을 대고 있다 확인이 되는 만큼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최고 수혜 기업으로 불릴 수 있는 LG 이노텍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요. NFT와 P2E를 중심으로 한 게임 관련주들, 또 다양한 K-POP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 중심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